독일 지세대의 군 복무 거부 역사의 아이러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유럽의 중심 국가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2026년 1월 16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독일의 심각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군 병력을 늘리려 하지만 정작 젊은 세대인 지세대가 군 복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러시아의 위협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체가 안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독일은 이에 대비해 군 병력을 현재 18만 4천 명에서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6만에서 7만 명의 신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독일 정부는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작년 말부터 독일 전역에서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충격적인 발언. 시위 현장에서 나온 학생들의 발언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16세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 그의 친구인 17세 학생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 이런 발언을 듣는 독일의 기성세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세대, 냉전 시대를 겪은 세대에게 이런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위에서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연금 지급에 쏟아붓는 국가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에 가깝다.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독일의 젊은이들은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복무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런 불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서 자원 입대한 신병은 월급으로 최대 3,144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3만 원을 받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월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현재 독일군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입니다. 독일군 내에서는 군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군대의 역사적 배경.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독일 군대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력은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했습니다.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육군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1740년부터 1786년까지 제위한 프리드리히 대왕이 처음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프로이센의 징병제는 독일 군사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1871년 독일 제국이 수립되면서 독일군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전 유럽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비록 패전했지만 독일군의 전투력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군대를 10만 명으로 제한당했습니다. 징병제도 금지되었습니다. 그 후 1933년 나치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35년 3월 16일 아돌프 히틀러는 징병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이때 독일군의 명칭이 국방군으로 바뀌었습니다. 히틀러는 빠른 속도로 군대를 증강시켰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국방군은
최대 950만 명의 병력을 운영했습니다.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로 초반에는 폴란드, 프랑스 등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군대는 단순히 전쟁만 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치의 범죄가 히틀러와 친위대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연구에 따르면 일반 국방군도 전쟁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의 군대 보유를 금지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해체되었습니다. 전후 독일과 징병제의 부활. 하지만 역사는 독일에게 다시 군대를 만들 기회를 주었습니다. 1949년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양측 모두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1955년 5월 5일 서독은 연방방위군을 창설했습니다. 동독도 1956년 3월 1일 국가인민군을 창설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쪽 군대 모두 전 국방군 출신 장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험 있는 군인 없이 군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서독은 나치 시대와의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군대의 명칭도 의도적으로 연방방위군이라고 지었습니다. 과거 국방군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1956년 서독은 다시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남성은 군 복무 의무를 졌습니다. 처음에는 12개월이었던 복무 기간이 냉전 기간 동안 18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서독의 징병제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양심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같은 기간 동안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나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후 독일은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려 했습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의 국가인민군은 서독의 연방방위군에 흡수되었습니다. 통일 직후 독일군 병력은 47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이 민주화되면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독일은 점진적으로 군 병력을 줄였습니다. 군 복무 기간도 계속 단축되어 마지막에는 6개월까지 줄었습니다. 2011년 징병제 폐지의 배경. 그리고 2011년 독일은 55년간 유지해온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2010년 독일 정부는 재정 긴축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4년간 국방 예산을 88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2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둘째, 징병제가 이미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통일 후 독일은 모든 청년을 징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수만 선별해서 징집했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이나 신체검사 기준 강화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독일 40대 남성 중에는 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셋째, 사회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만 군대에 가는 징병제는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만 의무 복무하는 것도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독일군의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국내 방위가 주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냉전 종식 후 독일군은 주로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복무자보다 전문 직업군인이 더 적합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2011년 7월 1일 독일은 법적으로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병력은 18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었고 직업군인과 자원 입대자로 구성된 군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이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35년간의 평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에서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일이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징병제 폐지는 옳은 결정이었지만 최소한의 동원 체계라도 유지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지역 병무청까지 폐지했습니다. 이제 다시 병력을 증원하려 해도 기본 인프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 병력을 수용할 훈련장과 막사도 부족합니다.
이런 시설을 다시 갖추려면 2, 3년이 걸립니다. 러시아 위협과 징병제 부활 논의. 그런데 2022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유럽 땅에서 다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일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2월 27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군비 증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고 1,000억 유로의 국방기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유럽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4, 5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독일은 징병제 부활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올해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실수였다. 독일 의회도 움직였습니다. 정부의 국가안보를 위해 의무 복무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전 연령층 기준으로는 61%가 징병제 재시행에 찬성합니다. 또한 67%가 군비 증강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작 징병 대상층인 18세, 29세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61%가 징병제에 반대합니다. 찬성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갈등의 핵심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015년 징병제로 복귀했고 스웨덴도 2018년 의무 복무제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라트비아 의회는 2026년부터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웨덴에서는 징병제 재도입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에는 사회를 위한 군 복무를 당연히 여기는 매우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그런 의무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츠담 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합니다. 독일에는 군 복무를 명예로 여기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처한 특수한 상황. 왜 독일은 다른 나라와 다를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입니다. 홀로코스트와 전쟁 범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후 독일은 철저한 반성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국제사회에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사회에는 깊은 평화주의와 반군사주의 정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군대와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2011년 징병제가 폐지되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15살입니다. 이들은 징병제를 전혀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방위군은 나치 독일의 국방군과 철저히 단절하려 노력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전통 규정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은 나치 독일과 국방군을 범죄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규정합니다. 국방군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군대가 전통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대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독일은 자신들의 군사적 과거를 부정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젊은 독일인들에게 군대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독일군 내부에는 여전히 극우 세력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 독일 최정예 특수부대인 KSK의 4개 중대 중 1개 중대가 영구 해체되었습니다. 중대원들이 네오나치인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젊은이들의 군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일 지세대의 군 복무 거부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은이들이 힘든 군 생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경제, 문화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독일의 젊은이들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왜 기성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군 복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안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젊은 세대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 간 대화와 이해, 그리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독일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